아재 빨리 숨어 하면 저는 장독띠 안으로 막 숨어 있고 북한으로 갈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그렇게 잘 사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하는 소리가 한국이 니네 말하는 남조선이다 그래 저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저 사람만 잡으면 한국 보내주겠구나 하고 저는 그래도 고모가 참 나름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살면 어땠어요? 고모 집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고모는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제 배 채울 나달은 다 있다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또 아무래도 좀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도 북한에서 배운 게 이제 옷 만드는 그런 거 배워가지고 피복 공장에 있다고 하니까. 그 연길 쪽에 그런 옷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거기 어떻게 또 알고 거기서 한 2년을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면서 살았고 그리고 고모네 그 집에서 정말 다른 분들보다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한 건 있었죠. 신분이 없어. 네, 신분이 없어서.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이제 그 넘어올 때는 그래도 공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잡아가고 이런 게 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1999년, 2000년 되면서 공안들이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탈북민들이 건너와서 그런 농촌 같은 데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때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그런 어떤 암암리에 그런 어떤 그 조인이 일어나면서 그 탈북민 잡아서 북한에 내보내면 나무를 맨잎방하고 막 바꿨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통나무보다도 몸값이 통나무 값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이제 잡으려고 수없이 다니고 그래 또 제가 살던 그 앞 동네에서도 잡혀가고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는 제가 일하던 그 일터에도 저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회사 있는 그 주변에 이제 탈북민이 4명이 있었어요. 근데 그들은 거기 가서 중국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살았는데 저는 이제 옷 만든 데서 이제 이 재봉 미싱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조하는 다리미질하고 실밥 뜯고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와서 하고 돈 좀 벌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이 친구들이 하룻밤새 밤 12시에 이제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그 동네에서 이 4명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. 세상에 어떡하냐. 그러면서 여기에 있다가 나도 이제 잡혀가겠구나. 모르잖아요. 사람 일이라는 거는. 그죠.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고모 집에 있어도 이제 그 조카들이 밖에 있다가도 공안차만 지나가면 막 뛰어와서 막 숨을 하고 애기들 5살짜리 조카 있었는데 아재 빨리 숨어 하면 저는 장독띠 아니면 중국에는 이제 감자음이 있잖아요. 그 안으로 막 숨어 있고 공안이 다른 일에서 왔지만은 공안차 앰뷸런스인가 그런 소리만 들려도 와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북한으로 갈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거기 나왔으면은 북한에 대해서 알았을 거잖아요. 얼마나 나쁜 나라였고 우리가 속아 살았는지. 그쵸. 세뇌가 이제 중국에 와서 알았죠. 그렇죠. 중국 오기 전에는 모르지. 전혀 몰랐고 그리고 또 중국에 와서 가장 좀 이렇게 충격받았던 게 저희 고모한테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중국에 건너갔을 당시 이제 고모 아들이 돈 벌러 어디 가고 없대요.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완전 천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. 북한에 비하면 엄청난 북한에 거죠. 비하면 공산당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. 먹고 사는 게 너무 이렇게 천국 같아서 이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한국에 돈 벌러 갔대요. 세상에. 근데 우리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건 다 몰랐잖아요. 그렇죠. 중국에 살아도 잘 그냥 모르지. 남조선이라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도 그렇게 잘 사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하는 소리가 한국이 니네 말하는 남조선이다
지금 넘어오는 친구들 보면 네. 한국 이게 잘 살고 네.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따라가지고 그거 다 알고 오는 친구들이 네. 있더라고요. 네. 2000 저희 때만 해도 97년도 그 전에는 남조선이라고 했지 뭐 한국이란 나라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고 남조선은 그 우리가 인민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. 책에서 배우잖아요. 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네. 아 세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죠.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내 동생 신바람 나가지고 뭐 쌀이랑 이런 거 가득 싣고 남녘에 헐벗고 굶주린 동무들에게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갖다 주러 간다 이건데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북한에서 쌀을 주겠다고 한 거를 받았대요. 근데 북한에서는 한국이 안 받을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제스처만 취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받아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힘들어졌는데 그 쌀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먹을 수가 없더래. 다 뜨고 곰팡이 끼고 돌이 많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한 번 준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. 이 남조선은 그냥 정말 못 살고 네. 거지만 있고 판잣집만 있고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인데 그러니까 남조선이란 곳이 한국이란 이름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게 돈 벌러 갔다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놀랐겠어요. 그래가지고 뭐 한국 그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사네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나올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한국 드라마 그 테이프 얻어가지고 16부작인데 그 이브의 모든 것이라고 장동건하고 채림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3일인가 4일인가 밤에 진짜 한 잠도 안 자고 뚫어지게 그걸 봤어요? 예, 봤던 게 그걸로 보면서 와 이게 남조선 내가 생각했던 남조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도 탈북자들을 잡아가니까 잡혀서 북한으로 나가는 게 낫냐 아니면 내 발로 북한으로 나가는 게 낫냐 아니면 나는 한국으로 갈 것인가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좀 고민하다가 솔직히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 물을 먹으면 비록 중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뭐 자기네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그쵸? 하잖아요. 그렇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 생계는 다 진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대한민국만큼 자유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살만한 그렇죠. 거니까. 살만한 곳이니까 못 돼도 제가 한 4년 5년 살아봤으니까 이게 중이 고기를 고기 맛을 누리며 꽂지 못한다고.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그 살다 보니까 북한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. 당연하지. 북한 가면 또 이제 풀죽을 먹어야 되고 막 이제 책임 못 져주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았고 요 작은 위도 못 지어주면서 무슨 그래서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. 한 거죠. 네. 그래서 북한은 가기 싫으니까 그런 그 프로커라든가 이런 줄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그때 딱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그 한국 분들을 만나면 한국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이제 첫째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외국인들은 보통 그 나라 수도에 많이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북경에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제가 이제 그 옷공장에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중국 돈 그때 돈 2000년도 그때 돈 1,000원 딱 들고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그 도움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차 타고 북경에 갔어요. 이제 고모네 집에 계속 얹혀 살다 보니까 중국말을 전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. 그래서 또 제가 조선족 분들이다 보니까 다 고모네 동네는 다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라서 중국말을 못 배웠고 그 영종이라든가 그 영길에 살다 보면 그 어려운 게 없어요. 다 조선족들이니까. 그리고 한족이라 해도 시장에 가서 째고 도채만 알면 돼요. 째고 도채 나면 이거 얼마예요?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찝으면 돼요. 그쵸? 그러니까 중국말 알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북경에 갔는데 북경 그 기차역에 딱 내리니까 다 중국말로 있지 그 한국말로 없는 거예요. 이 북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저기서
조선말로 민박하고 쓴 그 간판이 하나 딱 보였어요. 아이고 반가워라. 그래서 거기를 그냥 바로 가서 그 민박집에 이제 짐을 풀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한국 분들 만나러 찾으러 돌아다니는. 근데 만났을까요? 못 만났을까요? 만났을 것 같아. 막 가다가 어머 혹시 비슷해 보이면 한국 사람이에요? 이러고 물어봤을 것 같아. 아니 응. 다 중국 사람 같아 보였어.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같은 동양인이니까.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응. 누가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한국 사람이다 하고서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봐야 아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중국말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. 그래서 한 달 동안 네. 돌아다니면서도 진짜 한국 사람 못 만났어요. 어머나.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사람이란 게 절박성이 없으면 누그러져요. 근데 한 달 동안 한국 분들 만나지 못했지만 돈이 아직까지 남았으니까. 근데 이제 한 달 딱 되니까 이제 그 1,000원이 이제는 바닥이 나고. 바닥이 났어요. 그 중국에 그 연기를 했을 때 어깨 너머로 이 한국에 십자가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. 예,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새빨간 십자가들이 저기 가라 이렇게 널려 있대.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교회 많이 다닌대. 알려졌구나.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. 뭐 그래 그러면 교회 한번 찾아가보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그래서 그 민박집 주인 보고 물어봤어요. 한국 분들이 모여서 그 기도 드리는 그런 그 뭐 교회라는 그런 장소가 혹시 여기 주변에 있냐? 하여튼 너무 감사한 게 버스 2정거장 타면 있대요. 세상에. 그래서 알려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아니고 어떤 무슨 호텔인데 일요일만 거기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대요. 일요일 날만.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. 딱 찾아가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 분들이 거기 한 300명, 500명 이렇게 우 있는 거예요. 너무 아우 진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다 여기야 이제. 진짜 어디 숨었다 이제야 여기다 모인 거야. 그렇게 해서 그분 거기서 이제 진짜 그 제가 이제 못 보았던 한국 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넘쳐 있는 거예요. 막 기도하고 있던가요? 예,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연설하고 설교하고. 그때는 설교인지 그런 연설이라고 하나도 알지. 모르는 거예요. 그래, 아, 저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구나.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저 사람만 잡으면 되겠다. 한국 보내주겠구나 하고 저는 맨 뒤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그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. 근데 뭐 그 말 한마디 뭐 하나도 알아들을 말은 하나도 없고 그 막 뭐 연설하고 하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기를 따라서 그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. 가운데 딱 가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 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. 저 북한에서 왔는데 한국 보내주세요 했더니 가만 생각해 보시더니 자기네는 그게 불법이라서 자기네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뒤에서 또 같이 따라오는 분들한테 그 자비를 좀 많이 줘서 차에까지 태워서 이렇게 해서 좀 잘 안전하게 보내주라고. 어떡하냐. 그 순간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. 이 사람 여기 되게 믿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.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그 목사님 그 이 발목을 쥐고 그 두 발목 가운데다가 머리털로 박고 완전 저를 한국에 안 보내주시면 저는 죽는다고. 제가 이제 한국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잡히면 무조건 이제 그쵸. 감옥에 가야 되고 그치.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 죽습니다. 목사님 지나가겠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. 날 죽이고 지나가라고. 나는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다고. 얼마나 그래서 절박했으면. 아예 그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눈물 나고 콧물 눈물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는 갈 수 없다 이제 하면서 아주 지금처럼 되게 처참했던 거. 제 생각은 한 30분 더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목이 다 집중된 거예요. 사람들 이목이 다 집중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